안녕하십니까. 박홍일의 공감 박홍일입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장마 혹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상남도에 아주 좀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곳에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LA 시청에 오른 태극기와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한데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제 광복 81주년을 맞는데요. 한국의 이제 주요 일간지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붓글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은 한자어로 이제 썼는데 좀 어렵습니다. 만국 공복 불효 대포라고 이제 쓴 건데요. 이 대포만도 못한 그 만국의 그 공법을 갖다가 이제 개탄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붓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 있던 것인데요. 우리가 국고식으로 이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광복을 맞았으며 미주의 한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시작된 도산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제외 독립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부인 이혜련 여사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상항으로 이제 건넜다가 이제 1904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하셨는데요. 동포들과 함께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노동 주선서를 만들고 당시에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를 중심으로 한인 공동체를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해 미국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도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05년에는 공립협회를 조직했고 이 단체가 1910년 대한인국민회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자치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독립 자금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또한 1913년에 흥사단을 창립해서 독립국가를 이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내에는 2001년에 홍명기 선생이 세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실제로 오렌지를 땄던 도산 안창호와 초기 이민 한인 사회의 지도자 안창호를 기리는 동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1903년에 하와이에 이제 한인 이민 노동자들이 처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그 자금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캘리포니아 중부의 리들리와 디뉴바라는 도시의 한인들도 포도와 오렌지를 수확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번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탰습니다. 한인교회에서는 한글과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3.1절과 경술국지기념식, 순국선열 추모식을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다뉴바에서 조직된 신한 부인회는 같은 해 8월 대한여자애국단 창설로 이어졌는데요. 여성들도 바느질과 농장일로 번 돈을 독립운동에 보탰습니다. 또한 1921년 다뉴바 한인들은
단도 참편 피해 동포들 위해서 1064달러를 모았습니다. 1930년에는 리들리 다뉴바 이 중과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과주 한인 공동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임시 정부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 보내진 돈이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들은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노동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한 농장 독립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부에서만 이런 운동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도 3.1 운동과 발을 맞춰서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그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1919년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서 그 미국에도 소식이 전해지자 그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재필 박사의 주도로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죠. 미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과 미국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140명의 참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장소에서 한국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그 만세의 함성이 미국 독립의 던시 필라델피아에서도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비디오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20년 2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라는 도시에 한인 비행학교가 설립됐습니다. 노백린 장군과 쌀의 왕으로 불리우는 김종림 선생 등이 한인 비행사를 양성해 독립전쟁에 투입을 하려 했습니다. 실전에 투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김종림 선생이 학교 부지와 비행기 구입 비용을 부담을 했고 대한인 국민에도 매달 $600씩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 화폐로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큰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정난으로 인해서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지만은 나라를 빼앗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정규 공군 창설을 꿈꾸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주 독립운동의 결실을 상징하는 사건이 1942년 8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일제가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지 32년이 되는 경술 국치일이었는데요. 미주 한인들은 이 가장 치욕적인 날을 독립의지를 세계에 선포하는 날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미국 육군 군악대와 의장대를 선두로 한인 국방경위대, 이른바 맹호군 대원들과 한인 동포들이 태극기를 내세우고 LA 시청에서 시작해서 LA 다운타운 시내를 행진을 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한미 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LA 시청 깃대에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애국가도 이제 같이 불렀고요. 나라를 빼앗긴 지 32년 만에 외국 관청에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개양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도 이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유 박사는 맹호군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의 축사를 낭독하면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아니며 한국은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린 외교전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KBS 아메리카 기자로 근무하던 시절 그 사료 수집가 안영주 선생이 보관하고 있던 이 관련 영상 자료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흑백 영상에는 한인 국방 경위대의 행진과 태극기를 든 동포들, 유일한 박사의 발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토대로 이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제작해서 광복절에 지으면서 이제 내보냈는데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던 시절 한인들은 미국 땅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광복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서 연합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실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연합국의 군사적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직접 끌어내는 것은 물론 연합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35년간 이어진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려 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을 했습니다. 광복은 따라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합국의 승리, 또한 국내의 저항과 해외, 특히 미주 한인들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주 지역의 그 USC 캠퍼스에 남아있는 미주 독립운동의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LA 그 다운타운의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 캠퍼스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와 5 자녀가 1937년부터 46년까지 살았던 가족 주택이 원형대로 이제 보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KBS 아메리카 기자 시절에 도산의 그 맏딸이자 아시아계 최초의 여성이죠. 여성 해군 미군 장교였던 안수산 여사를 이제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필립 안 커디, 그러니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죠. 또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필립 커디는 그 USC의 그 남은 가족 주택과 자료를 통해서 외할아버지 도산과 어머니 안수산의 이제 정신을 알리는데 아주 애쓰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LA 카탈리나 거리에 있는 이제 흥사단 옛 본부가 2020년 중국계 개발업체의 공동주택 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그 유산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당시 한인 사회가 이제 보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마침내 거의 300만 달러의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정부가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또한 글랜드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독립정신을 계속 기렸는데요. 광복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2013년 7월 30일에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 시립중앙도서관 앞에 미국 공공부지 최초의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요. 가주 한미 포럼의 윤석원 회장이 이 소녀상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87세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미주 지역에 직접 제막식에 참석해서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1919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를 했고요. 1942년에는 LA시청에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개항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미국 글랜데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진실과 평화의 가치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그 소녀상을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리버사이드의 노동자 안창호 선생, 또 필라델피아의 한인 자유대회, 그 리들리와 다뉴바의 농장 독립권, 윌로우스의 그 한인 비행학교, 그리고 LA 시청에 오른 태극기는 하나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한 선열들과 또 머나먼 미국에서 노동하고 모금하고 행진하면서 외교전을 펼친 미주 한인 동포들이 함께 준비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내일 광복 81주년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선열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려야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 평화가 지켜지는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6번째 편 박홍률 인사드립니다.